다음 주제 조국 전 수석과 관련된 얘기 또 있습니다. 자, 서울대 복직하고 며칠 뒤에 휴직하는 거 아니냐. 일부 서울대 학생들에게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운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조금 전 서울대학교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무부 장관을 좀 예약했기 때문에 며칠짜리 복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국 전 수석의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민정수석을 수락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완수하기 전까지는 학교로 안 돌아가요? 국회에서 빨리 협조해 주시면 제가 학교로 돌아갈 일이 시간이 좀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협조해주면 학교로 돌아가시 빨라진다. 과거 얘기인데. 하정대 국장. 자, 서울대학교에 팩스로 목요일에 이제 복직계를 제출을 했어요. 복직을 한다는 건 저의 순수한 생각이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민정수석을 7월 26일 날로 이제 그만둔 거니까 이제 저런 이제 민정수석이나 장관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휴직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끝나는 순간부터 한 달 내로 만약에 복직 신청을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사직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만약에 지명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한 달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결국 사직 처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복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것으로 오늘 그래서 오후 4시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 그렇다고 복직계를 제출했다고 해서 서울대 로스쿨이나 이 법학과에 강의 개설한 건 또 아니잖아요. 지금 만약에 강의를 개설한다면 사실은 이제 복직을 하거나 뭐 휴직했다 다시 오는 사람들이 강의를 아니면 신규 임용하거나 강의를 개설하려면요. 적어도 만약에 하반기 즉 2학기에 강의 개설하려면 지난 한 5월까지는 거의 어떤 내가 무슨 강의를 하겠다 하는 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늦은 상태인데 다만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형법이라든지 헌법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교수가 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지금 낸다고 하더라도 9월 1일에 강의를 만약에 실제로 시작한다 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뭐 촉박해가지고 할 수가 없다.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 저희가 지금 언급한 내용이 고스란히 속보로 나오고 있어요. 아까 처음 걸로 한번 속보를 주실까요? 예. 내일자로 서울대 복직을 했고, 뭐 팩스로 복직기를 냈고, 뭐 내일 로스쿨 교수직을 복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임명 때는 뭐 청문회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임명 때는 다시 휴직이 가능하다. 다음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다음 그래픽 저와 같이 보시면 왜냐하면 그 전에 전 국무부총리였던 정운찬 총리도 총리 내정 때 사직서를 제출했고 부총리 임명을 사직했던 전 사회부총리도 조국 수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두 사람도 정운찬 전 총리와 이준식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휴직계 내고 장관이나 총리랑 부총리 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복직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본인들의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죠. 방금 전에 그 속보로 나온 서울대 관계자의 얘기는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일단 서류 처리됐으니까 내일 서류상은 내일부터 서울대 교수야. 맞아요. 근데 장관 임명되면 또 휴직하면 또 휴직할 수도 있어. 서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국 민정수석 저 얘기 보실까요? 그 폴리페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인터뷰를 많이 했던 것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예. 언론에도 그 얘기를 많이 보도됐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교수가 정치인 하는 데도 지켜야 금도가 있는 거다. 뭘까요, 그 금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조국 수석이요. 민정수석으로 출사를 했기 때문에 휴직을 하고 지금 민정수석에서 그만둬서 복직을 했다. 글쎄요, 여기까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국 수석이 말했던 그 금도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다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부터 서울대 교수로 다시 출강을 해서 강의하고 뭐 교수로 살아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대로 8월 달 중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돼서 그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직서가 아니라 다시 휴직을 하면 휴직, 복직, 휴직, 그다음 또 복직인가요? 일종의 꼼수 아니겠어요, 이게? 이건 바로 조국 수석이 얘기했던 그 금도에 어긋나는 거라고 아마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예. 저는 조국 수석이 서울대학교에다 완전 사직을 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을 거다. 왜? 인사청문회도 이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럼 이 얘기가 계속 조국 수석을 괴롭힐 텐데 이걸 계속 서울대 교수 신분 유지하는 거는 대통령에게도 부담 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뭐 조국 수석을 뭐 좀 비판하고 계시니까 제가 반대 입장에서 한번 서볼게요. 어제 조국 수석이 뭐라고 했냐면 과거의 얘기로는 선출직 공무원이면 당연히 사직을 해야 되는데 임명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다르다는 뉘앙스로 과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하정대 국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선출직 공무원 그때 얘기할 때 국회의원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4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2년 2개월을 했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하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도 한 1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소 1년은. 아니면은 뭐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이제 그 1년 못하고 나오게 되는 건데 총선에 나온다면 만약에 국회의원에 또 당선되면 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국회의원 4년보다도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복직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하고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은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나이가 1965년으로 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65세까지는 10년도 더 남았어요. 저기 정운찬 총리 같은 경우는 한 2년 남았을 때 갔기 때문에 벌써 그냥 정년까지도 생각을 괜찮잖아요. 근데 이준식 그때 사회부 총리 같은 경우도 뭐 한 5, 6년 남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으로서는 내가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거 법무장관 1년 하고 나서 내가 교수로 돌아갈 텐데 이거 안 하면 이거 사직하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계속적으로 휴직하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합당한 교수를 뽑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결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학신문에 2004년에 그걸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기고를 해가지고 그러면 적어도 자기 말에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하정대 국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에서는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 교수직 자리를 유지하는 한 그를 대체할 교수를 뽑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국 전 수석이 또다시 서울대를 휴직하고 법무부 향한다면 학생들은 또다시 강의 기회를 놓치는 셈일 텐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정수석 업무를 수행하시는 기간 중에 뭐 수업 문제나 교수직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현재 안식년 상태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는 그래서 뭐 제가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강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조국 수석님께서 이제 먼저 좀 하나를 좀 딱 선택하고 하는 게 이런 비판도 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했던 말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학교에서 누가 나오냐 장관이 나오냐 대통령이 나오냐가 아니라 저는 교육이라 생각해서 저는 정당한 비판이라 생각합니다. 강선호 부대변인, 네. 저는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수님 뭐 영전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지금 학생들조차 내 수업권이 뺏기면 이건 공정사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학교 전체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가 휴강하면 좀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학생들은 저는 안 좋아했습니다. 그 학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으로 계산이 되고 본인의 어떤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휴강 상태에서는 반드시 이제 보강을 하게 돼 있는데 저는 저 형법 관련 개설 그 강의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물론 조국 전 민정수석이 그 교수로 있고 휴직 상태에서 그 자리를 대처하는 그 인원은 못 뽑지만 저는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임 강사나 이런 건 대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 서울대학교 그 내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긴 하고요. 예. 그리고 이번 논란이 그 조국 수석 어떤 개인에 맞춰서 할 논란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는 게 이게 교육공무원 법에 따른 그런 휴직이고 다시 복직이 되고 그런 흐름 아닙니까? 불법은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차제에 이걸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을 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유지하고 있던 교수 신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기간에 따라서 나눌 것인가? 아니면 뭐 직책에 따라서 나눌 것인가? 더 이상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없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제도화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이걸 개개인에 알겠습니다. 따라서 좀 비교한다기보다는 그게 더 생산적인 논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직 말고도 조국 전 수석이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 바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고삐를 잡았던 검찰개혁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그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농담이 아니고요. 임기가 그렇게 무슨 1년 반, 2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그 법장관이 하면서 장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저 얘기를 들으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절반 정도 더 남았으니까 아마 2, 3년 정도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한다면 정리할게요, 허만석 부장님.
그러면 오늘도 조국 수석이 SNS에 올렸는데 이런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교수직 자리를 내놓고 가진 않을 테고 그럼 논란은 계속될 거고요. 근데 이게 모양새가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 휴직했다가 복직하고 또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휴직해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또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논란인데 또 학교 문제까지 이렇게 휴직 복직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또 본인이 또 폴리패스에 대해서 해놓은 말도 있고요. 지금 뭐 폴리패스라는 부분에서 이게 너무나 또 이게 폴리패스 논란이 지금 휩싸이게 지금 생겼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 수석도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복직하고 며칠 뒤 휴직하는 거 아니냐라는 논란에 휩싸인 조국 전 수석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